영아 살해죄 이제 없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영아 살해죄 이제 저 이미 국회 통과해갖고 아마 2월 1일인가 내년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살인죄로 영아 그래야 살인죄 돼요. 이제 처리하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맞아요. 우리 방송하면서 네. 그 부르짖었습니까? 그 없애야 얘기.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네. 근데 결국은 없어지고 그것도 그 나중에 그 부분 또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면 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목이 이겁니다.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애기 우는 소리. 애는 우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류한테, 네. 우리 모두에게. 아, 울지 않는 애가 애입니까? 그럼요. 그 갓난애기 우는 소리처럼 진짜 청량하고 희망이 섞여 있는 소리는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크려고 배고파 밥 줘 하면서 우는 거고. 그렇지. 엄마 나 똥 쌌어 하면서 우는 거고. 엄마 나 똥 쌌어, 맞아. 건강하게 크려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 세상에서 이 인류가 듣기 좋은 소리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음악도 그 음악에는 비견할 수 없는 건데 맞아요.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 예. 그러면서 생후 3일 된 딸을 아유. 죽여가지고 예. 냉장고에 얼려서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 분리할 때 이 버린 엄마 이게 사람 아니지 그. 어떻게 비정해도 이렇게까지 나 비정할 이거 수가 진짜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생한 걸 보니까 2018년도 건이더라고요. 네. 2018년 4월경이랍니다. 네. 그 광주 직할시 광산구, 네.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대요, 엄마가. 네. 근데 이 여자가 생후 3일 된 영아를 이제 숨지게 했는데 애가 계속 울으니까 그 우는 게 듣기 싫어서 네. 모텔방에 애를 이렇게 뒤집어 놨대요. 아, 3일 된 애가 울적 그러면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애를 뒤집어 놨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 쉬지 말라는 거 가슴이 아니에요. 그 바닥에 압박돼 갖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애를 뒤집어 놓고 이제 외출을 하니까 당연히 애가 숨졌겠죠. 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 어린애 시신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지네 집으로 이제 옮겨요. 예. 옮긴 다음에 냉장고에 한 2, 3주. 아, 이게 정말 잔인해서나 이거. 냉장고 등에 한 2, 3주 동안 보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 3주 후에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참. 아니 어쩜 자기 가슴이 속으로 아프네 이게 진짜. 자기 속으로 난 애를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리냔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예요. 이것도 들통도 어떻게 났냐면 네. 요즘엔 이거는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성인데 사회적인 네. 지자체가 이제 출생 전수조사. 간 거 관련 네. 그 조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출생 미신고 이제 문의 전화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 소재 파악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 기록은 있는데 신고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왜 신고 안 하냐. 어떻게 됐냐? 근데 자꾸 회피하고 피하니까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재 파악에 나서니까 그때만 해도 거짓말 답변 계속했대요. 애 살아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네. 그러면서 이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예. 예. 아버지가 네. 이제 아마 자초지종 들은 것 같아요, 딸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해가지고 자수시킨 거예요. 뭐 결국 검거될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덜덜덜 떠는데 너 왜 그러냐. 근데 애 난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사후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생각 못 하셨겠죠. 그 이제 왜 떠냐 너. 예, 왜 이렇게 경찰이 불안해하고 자꾸 찾고 있고 너. 전화가 계속 오고.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한테는 자백을 했겠죠.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백했겠죠. 아버지한테 네. 다 이제 털어놓으니까 아버지가 눈앞이 깜깜했을 거야 아마. 그럼요. 그래도 피하면 안 되니까 자수해야 돼. 네네. 자수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경찰에 붙들려 와가지고 처음에 진술할 때는 뭐 육아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처럼요. 그것 때문에 네. 3시간 가량 그 외출을 하고 난 뒤에 예. 귀가했을 때 이미 생후 6일 된 딸이 이 겉싸게 모자에 얼굴이 이렇게 덮인 채 사망한 것이다 하고 이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놨다 이 소리 안 하고.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계속 네. 추궁해가지고 살인 혐의를 이제 인정받았는데요. 궁극적으로 뭐 본인은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랬다. 이렇게 최종 진술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지금 보니까 형량이 상당히 세진 것 같아요.
예, 검찰에서 15년 구형했다고 해요. 15년 예. 15년 구형했는데 조금 줄겠죠? 조금 줄겠죠? 검찰은 징역 15년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줄긴 그렇겠죠. 줄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적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 아까 2월 2일인가 시행하는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월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곧 예. 시행이네요. 예. 그 법이 적용이 돼 버리면 더 셌겠죠. 이건 일반 맞아요. 살인이 일반 돼버리니까. 살인죄니까. 일반 살인하고도 일반 살인의 사체 유기까지도 맞아요. 영화 이제 유기도 영화 유기도 그냥 일반 이제 사체 유기죄가 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형량이 더 클 텐데 요건 직전이라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살인이거든요. 살인이죠. 죽으라고 명백하게 뒤집어놓은 살인이거든요. 건데. 예, 명백하게 고의성이 입증된 살인이에요. 맞아요. 아 2월 9일 9일부터죠? 부터? 예 맞습니다. 내가 기억한 2월 9일. 2월 9일 그러면 이 여성 같은 경우도 2월 9일 이후에 이 사건 저질렀으면 형량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이니까. 그 전이라서 예. 좀.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세상에 이건 아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그 세계 무슨 기구에서 유엔 어디 산하에서 발표했던데 대한민국 몇 시예요? 조만간에 큰일 이런 난대요? 식의 네. 인구 0.7명 이하로 예.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이저 존립이 맞아요. 이제 걱정된다. 예. 이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게 지금 외국에서 오히려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걱정을 하는데 네. 정작이 우리는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렇게 말이에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수님. 그 이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게끔 장려하는 뭐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다 낳고 난 이후에 애를 키우는 거에 좀 집중돼 도움을 주는 거지. 아이를 낳아야지 뭐 키우든 말든 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낳을 수 있는 예, 환경을 조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먼저잖아요, 사실은. 낳아야지. 낳아야지 뭐 키우든지 그다음에 말든지 키우거나 하죠. 말거나 하지. 예, 예. 그게 없더라고요. 아, 낳을 그 수 있게. 정확한 저 우리 홍 박사님 아주 그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그 제도 정책들이, 등등이 홍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낳고 난 이후에 애를 몇 명 키우는 낳으면 거. 돈 얼마 주고 매달 뭐 보험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돼 있지. 애를 잉태해서 낳게끔. 그 낳기 직전까지의 과정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사실 다 암수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진 아이들이 키워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낳았을 때 어떤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애들을 안 죽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참 이게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왜 그 빨리 결혼해서 애 안 낳냐고 그건 그쵸. 누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죠.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건 여러 가지하고 그 연계돼 있어요. 맞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도 있는 시절을 살아왔지만 네. 그렇게 살아올 때도 우리는 어딘가에 직장에 취업하면 맞아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또 취업한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네, 네. 취업을 하면 취업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어찌됐건 저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로 내 집 갔다가 한 나중에 칸. 집도 사고 내 집 마련해서 애들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시대 때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모으는 돈 가지고 돈이 어림도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 맞아요. 네. 내가 모으는 돈 내가 쎄 빠지게 모아봐야 집값 뛰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이건 집은 살 희망이 전혀 없죠. 없는 뭐. 거예요. 집도 네. 없는데 애는 어디서 나? 그못 낳고 그냥 나만 혼자 이게 산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이.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출생률을 좀 높이는 거에 근본적으로 뭐 출생을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저는 집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야 돼요. 봐요. 주거가 해결돼야지 네. 가족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젊은 층의 부부들이 결국은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먹고 쓰는 건 버는 것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사는 곳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거가 문제예요. 네. 주거. 그러다 보니 애를 낳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생각이 맞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열심히 꾸준히 모으면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조금 큰 전세로 가고 네. 또 조금 또 비싼 전세로 가고 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자가 보태는 집을 마련하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집값이 뛰는 속도가 내가 저축하는 속도하고 얼추 비슷하게 비슷한 됐다는 거죠. 거야. 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갔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되죠. 희망이 절벽이야. 나는 지금 저 열심히 모아갖고 요만큼 올라왔어. 네. 근데 집값은 아까 내가 시작할 때는 요만큼 똑같았는데 맞아요. 내가 요만큼 올라갔더니 얘는 이만큼 더블로 올라가 있어. 집값이. 그러니까 버는 거 모으는 거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그렇죠. 이거 주거 해결이 안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수도권에 집에 뭐 얼핏하면 아파트 10억 이렇게 하는데 10억 뭐 그냥 요즘 10억 애들 장난이더라고. 10억 하려 그러면요 교수님 만약에 300만 원 벌어요. 300만 원 벌어갖고 안 먹고 그거 다 그대로 쓴다고 해도 30년 모아야 돼요 교수님. 그렇지, 그때는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인구가 못 늘어요. 맞아요. 이거 못 늘어요. 어떤 형태로건 이거 정말 뭐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될지 모르지만 주택은 제공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 전 그래서 교수님 그 어디야 저기 동남아에 치안 잘 돼 있는 사형하는 국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시오자로 시작하던데요. 싱가폴? 싱가포르는 그 주택이 그게 공용으로 제공한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국민의 한 80% 이상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이제 거주한다고 하던데. 도시국가니까. 이제. 도시국가니까.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뭐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국가의 청년들은 좀 맘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네. 가지.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 관련돼서도 이제 각종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예전에는 양극단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네. 가면 안 돼요. 맞아요. 현재는 이제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의 좋은 것과 사회주의의 좋은 것과 이게 융합이 되고 서로 겹치고 보완하고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아요. 이게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아니 저기 북유럽 쪽에 선진국들 보면 거기도 사회주의 거기도- 요소가 압도적으로 네.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사회지만. 세금 많이 내고 뭐 맞습니다. 복지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은 또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가 희망이 없냐면 네. 세금을 하도 많이 떼어가 버리니까 세금 내고 나면 자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야. 그렇긴 그렇죠. 다만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다는 개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늙어서 혜택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무작정 너무 다. 희생하라고 그러는 게 그럼 그 끓는 정출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으로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게 성공한 정책은 아닌 듯 보여요. 그게 무덤에서 적정, 요람까지라는 맞아요. 네. 뭐 거창한 구호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그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버리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다 답습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네. 자본주의를 근간 체제로 하더라도 사회주의에서 좋은 거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에서 예. 집 나눠준 공용주택 나눠주는 거 예, 예. 국가 재산으로 네. 이런 거 등등은 차용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어느 일부분 완전히 차용 아니더라도 차용해가지고 어느 일부분. 네. 융합해서 내 걸로 만들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거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두고두고 예.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조차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심각하고 근데 이제 기후 문제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인구 문제는 문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눈앞에 닥친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교수님 우리나라는 막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해야 돼요. 나라가 존립하는 건 인력이에요, 인력. 인력이에요. 근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박사 같은 분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도 많이 낳아주고 그렇다고 뭐 그거는 홍 박사가 나라에 기여하라고 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내 인생을 자식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죠. 예. 뭐 패밀리가 형성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러고 아이는 내 사랑의 결과물이고. 참 이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뭐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야 이거는 이 진짜 엄마는 아니죠.
15년 구형에서 조금 깎이겠지만 네. 교도소에서 수감돼서 있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